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12월 15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1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간밤에 미국 증시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것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았죠. 나름대로 선방한 결과였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긴축 문제가 다시 이제 불거져서 미국 증시가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 하지만 이 내용, 즉 긴축을 한다는 것, 이것에 관련돼서는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전 세계 증시, 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죠. 계속 단련을 받아왔던 터였습니다. 그에 따른 상당한 내석을 구축을 했고 어느 정도 극복한 측면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저녁에 FOMC 이틀째 통해서 긴축의 윤곽이 잡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우호적인 반응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사상 최고치 랠리가 가동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증시도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머징 마켓으로서 긴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처럼 그렇게 신고가 랠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종합지수로 봤을 때는 대략 3,000포인트로 회복하고 3,550, 3,100 그런 정도까지는 연말 내지 연초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종목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특히 2022년도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것인데, 자, 삼성전자하고요. 그리고 테마로 봤을 때는 역시 신기술주들입니다. 메타버스하고 NFT가 되겠죠. 자, 그것과 관련된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 전에 사례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긴축이 됐을 때, 긴축 전후에 증시 상황 및 그 당시에 종합지수는 어떻게 됐는지, 또 가장 중요한 종목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긴축할 때와 긴축 이후에 긴축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그것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긴축 단계에서 시장에 위축되지도 않았고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2022년도, 2023년도 긴축 단계에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크게 부각되는 찬스가 올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더욱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한테 또 매우 중요한 주제인 현재 신기술주 테마인데요. 코인 시장,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 화폐라고 하죠. 이 코인 시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광속 질주를 하고 있고 우리 금융 시스템의 상당폭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대세적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런 흐름 속에 위메이드 및 특히 다날 같은 종목들이 돋보이게 되는 수순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코인 시장 광폭 질주하는 현황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와 관련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와 관련된 종목 5종 세트를 말씀드리고 있죠. 그와 관련된 종목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다날이 1순위고요. 다날. 두 번째는 DOU가 될 것 같은데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가 매수할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먼저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위메이드고 네 번째가 그 전부터 계속 해왔던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모양이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테라 같은 종목인데 아직은 바닥권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순서를 밟아가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시장 이슈를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지난 11월달 PPI 생산자 물가 지수죠. 무려 9.6%나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30년 내 거의 최고치 수준이라는 것이죠. 시장에서 예상했던 9.2%라고 하는 상당히 높이 예상했던 그 수준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거죠.
상당히 부담되는 물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이 바람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안 좋았다는 건데, FOMC 이틀째죠. 이렇게 되면 현재 그 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일정의 윤곽이 잡힌다는 건데, 아마 테이퍼링은 3월달에 종료시키고 금리 인상 시점도 5월달 내지 6월달, 빠르면 3월달, 4월달입니다. 예, 그렇게 할 소지가 좀 높은,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직간접적으로 그런 정도의 강도로 언급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됩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윤곽이 잡히면 오히려 낫다는 그런 판단이 든다는 것이고요.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1.4377% 정도로 계속해서 채권 가격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경향에 뚜렷하다 하는 거죠. 일단 금융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DXY 달러 인덱스 96.5 역시 계속 높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 1186원입니다.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잠깐 차트를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입니다. 조금씩 다시 N자형 형태로 올라오는 모습이 약간 거슬리죠. 물론 1200원이라고 하는 그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저는 주변 증시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살짝 약보합 정도를 보이겠습니다만, 사실 FOMC에 따른 부담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정작 뚜껑이 열리면 시장 반응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를 했다고 치지만 그 합계 매도 금액이 2천억도 채 되지 않고, 특히 외국인들은 매도가 상당히 작습니다. 거의 매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긴축과 관련된 FOMC 그 자체가 크게 부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며, 또 한 가지 삼성전자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삼성전자는 내년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오늘 같은 날에도,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또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꾸준하게 계속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매수를 매집이라고 하죠. 매집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기 이상, 중기 장기 관점에서 물량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1월 달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변화가 지금 은근슬쩍 반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베이시스는 의미가 없는데 마이너스 4.81까지 약간 내려왔습니다. 현재 지금 연말과 특히 긴축과 관련된 부담이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배당락 착시가 있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12월 29일 날 배당 낙일입니다. 그때 이 베이시스가 정상화가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보는 이슈 및 시장 점검이었습니다. 저는 주제에 들어갈 건데요. 일단 긴축 사례를 한번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긴축 사례. 2010 당시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상당히 어려웠던 금융 위기 시, 당시 미국 연준은 아주 강력한 현재 양적 완화 등의 확장책을 펼쳐왔죠. 그랬다가 2015년도 당시 3년 만에 4년 만인가요? 그런 정도 기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015년도 7월 달에 예고를 했고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이 잘 전개가 안 되네요. 화면이 자막으로 가려져 있군요. 자, 자막을 치우겠습니다. 자막을 치우면 상단에 있는 차트가 다우지수의 주봉 차트인데요.
가운데 왼쪽 부분에 보면 녹색 부분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왼쪽 녹색 부분의 동그라미가 당시 긴축을 예고했던 2015년도 당시 7월달 당시의 모습이고요. 그 당시에 약 3개월 동안 나스닥 다우지수는 13.6% 정도 조정을 좀 받은 바 있습니다. 작지 않은 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명적인 그런 정도의 낙폭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전 세계 증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대비해서 앞으로 나쁠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긴축이 단행됐던 첫 달인 2015년도 12월 달 당시 긴축이 금리가 첫 인상이 됐는데 그 당시에 약 2개월 반 정도에 한 나스닥 지수나 다우 지수는 9.6% 정도밖에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받지 않았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긴축이 단행된 이후에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조정받고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죠. 2016년 3월 달부터 2018년도 당시 2월 달 정도일 겁니다. 그냥 약 2년 정도에 걸쳐서 자, 다우지수가 16,000포인트에서 26,600포인트까지 최바닥 대비 약 66% 정도 급등을 합니다. 약 2년 정도에 걸쳐서 66%를 급등을 했다는 거죠. 물론 최바닥 대비이긴 합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그 모습은 차트상으로도 확인이 되죠. 현재 약간 분홍 색깔의 직사각형 박스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인상이 된 다음부터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거꾸로 반대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죠. 지금과 1대1 수평 비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긴축 그 자체가 절대적인 악재는 아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우뿐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차트가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미국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현재 완만하게 긴축 첫 단계에서는 완만하게 우상향 방향을 흘렀다가 그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다우지수에 못 미치는 정도 상승률은 약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당시 코스피는 최바닥 1835포인트를 찍고 2574포인트까지 올라갔다는 건데 그 기간 동안의 상승률은 약 40% 정도인데 지금 나스닥은커녕 다우지수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는 건데 어쨌든 상승은 했어요. 상승했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내년도 미국 증시가 그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에 동조하는 흐름은 가능하다는 것을 예시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삼성전자가 그 당시 2016년 초부터 2018년도 초까지 그 당시에 같은 기간 동안에 23,000원대 그때 당시에 액면 분할한 그 가격을 환산해서 23,000원대에서 56,000원까지 거의 2배 반 143% 정도나 급등을 합니다. 그걸 지금과 똑같이 대입하기는 어려워도 환경이 비슷한 측면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와 관련돼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건데요. 일단 비슷한 점은 반도체 D램 슈퍼사이클이 다시 재개될 공산이 대단히 크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 구간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런 고수익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그게 가능해진다는 건데 그것을 어떤 대전환점에서 티핑 포인트를 하거든요. 수익성 티핑 포인트가 내년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분기 단위로 봤을 때 1조 정도 영업이익에서 분기 단위로 3조 내지 5조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다 하는 관점도 그렇고요. 또 수급상으로도 대단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금년에 한 해 동안 약 11개월 동안 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 21조 6천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또 14조 6천억 정도 합계해서 36조 원 정도, 36조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단일 종목, 시장 전체도 아닌
단일 종목인 삼성전자를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매도했다는 것은 과매도했다는 것, 시장 때문에 할 수 없이 매도한 측면이 높다 하는 건데, 그 얘기는 향후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됐을 때 그들이 얼마만큼 매수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내년에는 그 물량의 대부분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플러스 알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수급상 대단히 유리한 환경이 전개될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이고요. 또 실적 평형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금년에는 53조, 내년에는 영업이익 60조 원, 내후년 2023년도죠. 는 70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 기대가 된다는 것, 사상 최고치가 된다는 건데, 주가는 내년도 실적보다도 아마도 내후년의 실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 2024년도 영업이익이 70조 플러스 알파, 어쨌든 70조 정도로 봤을 때 예상되는 EPS는 최소 9,000원 정도 됩니다. 예상되는 EPS 주당 순이익은 최소 9,000원. 거기에다가 9,000원 곱하기 적정 PER은 12배가 아니고 최소 15배를 곱해 줘야 된다는 건데, 그랬을 때 13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정 가격 12만 원 말씀드렸던 건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만 원 내지 13만 5천 원 정도. 설사 12만 원 정도만 간다 하더라도 현재 들어가면 대략 35% 내지 근 4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1년 만에 그런 정도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대단히 좋은 거죠. 안정적이면서 은행 이자의 거의 10배 이상의, 10배가 뭡니까? 거의 15, 2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주어진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마다할 이유가. 단타를 하면 삼성전자는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장기 투자, 정석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감을 갖고, 특히 물량이 부족하거나 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사례를 보면 그 답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왕 얘기가 된 김에 삼성전자 차트 구경이나 좀 해보죠. 괜찮아요. 이 모습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삼성전자 매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도 그 한 면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주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이 코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선 대표 종목은 다나를 봐야 됩니다. 다나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예사롭지 않죠. 그 예사롭지 않은 것에 대한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일단 코인 시장이 광속 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슈인데요. 저 업비트라는 데가 있죠. 국내 가상화폐 4대 거래소 중 가장 큰 거래소가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고요. 대주주가 두나무죠. 두나무는 또 하이브하고 또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업비트 지난 3분기까지의 누적 MP는 순이익입니다. 이네들이 일부러 순이익을 얘기한 것 같아요. 순이익이 2조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상당하죠. 2조 원이나 돼요. 이거 웬만한 대기업보다 좋은 그 순이익을 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2조 6천억 정도나 된다고 3분기까지입니다. 1년도 아니고 3분기까지의 누적 순이익이 그 정도인데 영업이익은 2조 6천억이고 더 놀라운 것은 OPM 영업이익률은 91.9%입니다. 100을 팔면 90원이 남는 장사를 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영업이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91.9%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요. 자, 이게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고요. 회원수가 89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예치금이 무려 53조 원 정도나 된다고 하죠. 이것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그런 창구까지 준비하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대기업으로
현재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국내 시장도 좁아서 나스닥 시장에 상장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 정도로까지 코인 시장이 광폭으로 광속 질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단면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코인 거래소가 제도권에 공식적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존 금융위원회에서 위원회 등록을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정식 제도권 내에 들어가선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탁업 그리고 거래 단순히 중개 거래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탁업도 한다는 거죠. 거의 은행과 비슷합니다. 스탁업도 하고 그리고 그 스탁된 자산을 통해서 운용도 하고요. 대출도 하는 그런 쪽으로 확장되고 그 영역이 업무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업체만 42곳이 있는데 그중에 13곳이 스탁업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중에 일부는 델리오, 어파이 같은 데 담보대출까지 한다고 그러고요. 또 비브릭, 하루뱅크, 샌드뱅크 같은 데는 또 운영을 또 한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최근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폭풍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현재 새롭게 생기고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이런 흐름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모자라서 이런 흐름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기존 금융권, 기존 은행들이죠. 그것을 방치할 수가 없죠. 그들도 합류하는데 제도상으로 직접적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합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은 현재 블록체인 업체인 해시드와 현재 같이 협력을 해서 코다 한국 한국 디지털 자산 위원회 비슷한 겁니다. 코다라는 것이 현재 론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신한은행과 코빅 블로커 같은 블록체인 업체와 같이 또 KDAC 같은 그러한 업체를 론칭했다는 것에서 그런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기존 금융권에서도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이 시장은 현재 굉장히 커지고 있고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1,500억 아마 위메이드의 가상화폐일 것 같습니다. 위믹스가 되겠죠. 위믹스인지 다른 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상화폐를 그 위탁 현재 수탁업체한테 위탁을 했다는 거죠. 1,500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코다에다가 위탁을 했네요. 코다에다 그런 정도로까지 이쪽 부분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다날이 상당히 압권입니다. 다날 그래서 제가 다날이라고 하는 거죠.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자체 가상화폐를 좀 확보하고 있죠. 얼마 전 페이코인은 현재 지금 그 편의점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얼마 전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그 전에 현재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제 오늘 들려오는 얘기는 BMW를 PCI는 페이코인입니다. 페이코인으로 구매가 가능하게끔 협력 체제를 제휴를 했다고 하죠. 이 자동차 그것도 외제 고급차를 페이코인으로 가상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웬만한 다른 상품들도 모두 가상화폐를 결제하는 그 날이 도래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도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거의 100만 개 정도의 안드로이드 앱, 게임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것을 구매할 때 결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그 한 면을 보여주고 있죠. 다날이 그래요. 다날이 이쪽 부분에서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기존 업체 중에서 말이죠. 상장된 업체 중에서. 그리고 현재 국내 가맹점 수가 이미 7만 개를 확보했다고 그래요. 꽤 많아요. 그리고 사용자 수 250만 개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이 시작 단계에서 이런 정도의 가맹점 수와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날이 기존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PG 사업이라고 하죠. PG 사업에 어느 정도 입지를 굳혔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코인 시장과
NFT 시장, 더 나가서 또 메타버스가 연결이 되겠죠. 뭐 그런 식의 시장의 선도업체로 부상하는 초기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 난리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코인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오늘 이 주제를 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점을 잘 참고하셔서 현재 종목에 대한 판단을 예리하게 또 어떨 때는 과감하게 잘 해보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으로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